안녕하세요, 성빈입니다. 오늘도 저의 팟캐스트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행복을 느끼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행복을 느끼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또한 음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에서 한식을 찾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한식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외국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식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한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을 통해 한식에 대해서 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한식은 한국 치킨 같은 퓨전 한식이 아니라 가정식, 즉 백반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한식을 본 적이 있거나 먹은 적이 있다면 메인 요리 옆에 많은 반찬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채소부터 해산물, 고기까지 종류도 다양하죠. 요즘은 반찬을 많이 주지 않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당에서 많은 반찬들을 공짜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한국은 이렇게 반찬들을 공짜로 많이 줄까요? 그 이유는 한국 역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한국은 예전에 계급 사회였어요. 왕도 있었고 그 밑으로 다양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당연히 돈도 많았고 음식도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 중에 왕과 왕비의 밥상을 수라상이라고 불렀어요. 수라상에는 밥, 국, 김치 등의 기본 음식과 12가지의 다른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저것 더하면 20가지 음식이 넘을 때도 많았다고 해요. 계급이 낮아질수록 반찬의 개수도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부터 반찬이라는 개념은 낮은 계급에게도 있었죠. 기본 음식인 밥, 국, 김치를 기준으로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반찬을 추가했어요. 그러한 문화가 지금까지 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식도 조금씩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지만 지금도 한식을 먹는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밥, 국, 김치를 먼저 떠올립니다. 비록 지금은 계급이 없어졌지만 보통 비싼 한식집에 갈수록 반찬이 많이 나와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조금은 저렴한 스타일의 백반집이에요. 보시다시피 밥과 국, 김치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어요. 지금 나오는 사진은 조금 더 비싼 스타일의 한식당이에요. 확실히 반찬 가짓수도 조금 더 많고 뭔가 더 화려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한식당을 가시려면 가격이 조금은 들 거예요. 하지만 저렴한 스타일의 백반집은 10,000원도 안 하는 곳이 많으니 한국을 방문한다면 이런 가정식의 식사도 꼭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살고 있을 때 외국인 친구에게 부산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와 밥을 먹으러 가려고 음식점을 찾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채식주의자, 비건이었어요. 그 친구는 고기도 안 먹고 해산물도 안 먹고 오직 채소로 된 음식만 먹는 친구였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와,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점을 찾아본 적도 없고 제 주변의 한국 친구들도 모두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해야 했던 적이 없었죠. 결국은 비빔밥에 고기랑 계란을 빼고 먹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 한국은 채식주의자 분들한테는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다고 느꼈어요. 서양이랑 비교하면 한국인들 중에는 채식주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서 그만큼 식당도 조금밖에 없어요. 며칠 여행을 오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채식주의자로 한국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힘들겠더라고요. 물론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음식이 한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밥, 비빔밥, 죽, 파전 등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고기로 만드는 음식이 많은 한국에서는 분명히 선택권이 훨씬 적습니다. 만약 엄격하게 채식주의를 하고 있다면 더 힘들 거예요. 지금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당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당을 가고 싶으면 보통 위치를 미리 찾아보고 가야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에는 주로 고기를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은 힘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채식주의자였는데 한국에 와서 채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채식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곳에서 한국 음식을 찾다 보면 빨간 음식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한식 중에 매운 음식들이 많이 있죠. 매운 음식을 못 드시는 외국분들이 한국에서 사는 게 걱정된다고 들은 적도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연간 고추 소비량이 4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추 이외에도 마늘, 파, 이런 매운 음식 재료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요. 저는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밤에 화장실을 계속 가서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잘 모르겠네요. 사람이 매운맛을 가장 잘 느끼는 온도가 60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매운 음식이 따뜻한 상태로 나온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약간 특이한 매운 음식점도 많이 있어요. 매운 음식을 제한 시간 안에 먹으면 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점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돈을 다 내고 갑니다.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용한 일종의 마케팅이죠. 이런 음식점이 하나 생기면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포스팅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음식점을 방문하는 거예요. 저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못 먹어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이랑 매운 음식을 먹으면 친구들이 항상 너 진짜 한국 사람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고 다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도 한식당이 있나요? 예전에 여행을 많이 다녔을 때 가끔씩 외국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확실히 맛은 한국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나저나 여러분, 아침 식사는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을 위해 아침은 거르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팟캐스트에서 뵐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